그래서 저희가 참 놀랐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분석하고 해석해 본 바로는 북한이라는 정권하고 거기서 나온 주민, 그게 싫어서 나온 주민인데도 북한이라는 정권에 대한 부정적 그 적대감이나 아니면 두려움, 그것이 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 청소년에게 그걸 동일시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반감으로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에 또 맞는 대책이 또 수립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대책과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대책은 여러 부처에서 지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양하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한 대상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통합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파편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네, 예. 기능별로 분화가 돼 있다는 예. 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 부분으로 가서는 저는 그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들을 별도의 학교를 대안학교나 이런 걸 만들어서 분리교육하는 것은 무척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일반 학교 안에 그 다문화 탈북 청소년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끔 하고 그 교실 안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서로 친구를 맺으면서 같은 걸 공부하고 같이 함으로 해서 서로를 교육시키는 다문화 교육이 그 자체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그 아이들이 언어가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주는 그런 지원 서비스를 더 보강을 하고 교실 배정 자체는 같은 학급의 일반 아이들하고 함께 해서 결국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부터 그런 것을 서로 배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와 그 탈북자의 그 자녀들의 경우를 구분을 이제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탈북자의 자녀가 훨씬 더 우리 청소년들은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네. 하셨죠.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겠습니까? 인권교육이라든가 또 북한의 삶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들이 교사가 이렇게 또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일반 학급에 있는 일반 아이들하고 이런 교육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예. 않고 그저 한 학급에 배정만 해놓으면 이 다문화, 탈북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소위 주류 사회 문화, 한국 문화에 이 아이들이 부적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서포트 시스템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결국 누락이 되고 탈락이 되고 또는 왕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Sans se montrer comme un traître de velours, ça me blesse ou me lasse selon les jours. L'amour, ça ne vaut rien. Ça m'inquiète de tout et ça se déguise en doux quand ça gronde. 그 원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랄까요? 궁금한 게 생긴 것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계기로 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립중학교에 발령이 나서 제가 2년을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하는데 제가 과학교사였어요. 과학을 가르치는데 과학보다는 아이들의 그 행동이나 심리에 훨씬 관심이 많아졌어요. 남자 중학생들을 제가 2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심리를 내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범대학은 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때는 점수가 됐기 때문에요. 예. 점수가 돼서 또 여자 직업이 교사가 제일 좋다 부모님이 아주 그렇게 하셔서 제가 또 진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제일 맞다리고 누가 뭐 무슨 전공이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부모님이 제일 그렇다고 또 저는 가정에서는 인성교육으로 충분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좋았고 그래서 뭐 전 당연하게 그냥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 전공이 안 맞았던 거죠. 제가 그 과학교육이라는 전공이 안 맞아서 제가 인문학으로 심리학으로 그 전공을 바꿔서 한 것이 저는 더 사회에 지금 기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 청소년들의 그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시니까 사실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의 그 가운데는 역시 그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뭐 평가랄까요? 소감이랄까요?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뭐 세계의 모든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세계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효율성 부분은 뭐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소위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이로운 기술이 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또 남을 해치는 그런 그것이 무기 내지는 흉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완이라고 하시면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디어 사용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미디어 교육이라고 말하는데, 네.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정보도 많이 올라가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되지만 나쁜 의견, 남을 해치고, 남의 인격을 손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친구의 어떤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든가, 네. 또는 악플을 단다든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죠. 그런 것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올리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올라왔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교육으로 얼마만큼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종래의 그 전통적인 교과목, 그것은 수십 년간 해왔던 교과목인데 그것이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는 이러한 미디어가 또 이러한